정말 혼조세였던 우리 국내 증시가 과연 이제는 방향성이 잡힐까요? 이제 방향성이 조금이라도 잡힐 가능성은 지금 만들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계속 지수에 관심을 두고 지수 방향성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두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주식이 상당히 어렵죠? 왜 어려울까요? 바로 이 지수 때문입니다. 지수가 좋지 않은데 내 계좌가 좋을 리가 만무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수가 좋지 않을 때 우하향 추세에서는 보수적으로 상승 추세에서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매매를 해야 되겠죠. 계속 지수에 관심을 두셔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여기 전 저점을 이번에 한번 확인을 해 주었죠. 여기서 지난번 한번 급락에 나오고 반등을 주는 듯 했지만 20선 근방을 제대로 확실하게 돌파를 못하고 여기 고점대를 돌파를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거의 한 달 가까이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락 추세를 타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상당히 지치고 힘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지수가 많이 내려갈 때 손절을 하신 분들도 많으시죠, 그죠? 하지만 이럴 때 항상 봐야 될 것이 전 저점 이탈을 했느냐 안 했느냐. 전날 목요일에 여기 전저점 확인해주고 오늘 갭 상승 5선 돌파를 하면서 쌍바닥을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이 쌍바닥을 만들었다고 무조건 상승을 보장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쌍바닥이 나와야 상승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한 번, 두 번 찍고 상승, 한 번, 두 번, 세 번 찍고 소폭이든 많이든 상승 가능성. 이전으로 봐도 내려오다가 한번 올라가는 척 하다가 20선 근방에서 다시 내려와서 한번 더 찍고 쌍바닥 만들어주고 상승 가능성을 만들어주죠. 자, 하지만 반대로 한 번 찍고 올라갔다가 두 번 찍고 그 부분을 이탈을 하면은 추가 하락이 나온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 대략적인 2900포인트 이 부분을 한 번, 두 번 지켜주었죠. 만약에 다시 내려와서 이 부분을 이탈한다면 추가 하락에 대해서 염두를 하셔야 되고 여기에서는 뭔가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대로 반등을 한다면 반등을 한다라는 말은 일자로 그대로 올라간다는 것이 아니라 올라갈 때도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지그재그를 그리면서 올라갈 수가 있죠. 여기서 갭이 발생했으니까 반등을 하더라도 갭을 채고 난 다음에 올라갈 가능성도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추세를 우상향을 탄다 그러면은 위로는 여기 3050포인트 여기가 아마 큰 저항이 될 듯 합니다. 왜냐면 여기선 지지를 받아줬고 여기서 한 번, 두 번이나 저항을 받아줬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돌파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 매물대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그 밑으로는 이렇게 지금 박스권 매물대가 쌓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등을 하더라도 20선 근방 그리고 3000포인트 근방 여기서도 한번 저항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3000포인트를 돌파 마감을 하게 된다면 이 매물대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3000포인트에서 3050포인트는 또 올라갈 수가 있겠죠. 자, 다시 코스피는 정리를 해보면 다시 2900포인트를 이탈하면 위험하다. 바로 올라가든 조정을 받든 어쨌든 올라간다면 3000포인트에서 한번 걸릴 것이고 3000포인트를 돌파를 해준다면 3050포인트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대 3050포인트에서 큰 저항이 예상이 된다라는 거죠. 코스닥으로 가볼게요. 여기 저점 찍어주고 반등을 해주고 난 다음에 여기서 거의 한 달 가까이 박스권 행세를 보여줬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런 매물대죠. 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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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점 여기 머리 자, 전날에 크게 음봉이 나오면서 겁을 주고 난 다음에 다시 저점대에 한번 지켜내주고 다시 고점대로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고점대가 1010에서 1015포인트 사이가 되네요. 여기가 강력한 지금 저항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다음 주에 돌파를 해주는지 못 해주는지 매우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다시 내려간다면 계속해서 보수적으로 여기 돌파력을 보면서 매매 비중을 조금 더 늘리냐 줄이냐 이것을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 이렇게 기간 조정 횡보 장세의 박스권 장세를 만들면서 이번 달 초부터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수세를 늘려가준 점은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자, 위로는 이 가격대 넘어선지 잘 체크를 해야 되겠고 밑으로는 이 가격대 대략적으로 980포인트 전후반을 이탈을 할 때는 또 위험하게 다시 전 저점을 향해서 내려갈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라는 점을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코스피로 들어가서 주봉으로 또 확인을 해볼게요. 코스피 주봉을 보면, 자, 다시 올게요. 자, 가장 중요한 봉이 이 봉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준봉이 되는 봉, 이 봉의 자, 저점, 중간, 고점대 이렇게 세 개의 가이드라인을 정해보고요. 자, 7월, 8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하락 추세에 들어왔습니다. 10선과 20선이 데드크로스가 나오고 지금 10선이 우하향으로 가고 있고 계속해서 올라가던 20주선이 지금 완만한 우하향 형태로 바뀌었죠. 지금은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 기준이 되는 봉의 저점대에서 계속해서 지지, 오늘 금요일이니까 주봉이 끝났죠. 자, 주봉이 다시 밑쪽을 확인해주고 아래 꼬리를 달리고 십자 도지 형태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자, 캔들만 보면은, 그리고 위치만 보면은 지지 반등 위치 십자 도지 밑쪽에서 발생한 십자 도지 모양은 나쁘지 않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십자 도지의 상방과 하방을 다음 주에 어디로 가느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주봉에서는 이렇게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다시 이제 코스닥으로 주봉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역시 정배열로 주봉상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지금 10주선이 20주선도 깨버리고 60주선도 깨버리고 내려오면서 여기선 지금 단기적으로 위험한 위치인 것은 맞습니다. 한 2-3주 동안 정말 다시 일봉으로 들어와서 2-3주 동안 정말 횡보장세에 오도 가도 못한 형태를 보여줬지만 이렇게 주봉을 보면은 알게 모르게 조금씩 종가를 올려가고 있는 형태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주봉으로 보니까 거의 4주 동안 횡보 장세를 보였는데 주봉을 보니까 1, 2, 3, 4주차 점점 종가를 올려가고 있죠. 일봉에서는 차이가 나지 않는데 주봉을 보면은 외국인이 점점 사면서 조금씩 올렸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는 겁을 준 거고, 그죠? 자, 그러면서 10주선을 지금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위로는 60주선 저항에 지금 위치를 해 있고요. 뭐 다음 주에 크게 반등이 온다 이렇게 우리 확신을 할 수가 없지만 어쨌든 다음 주에 상승이 오지 않고 만약에 다시 또 한 번의 조정 횡보장이 오더라도 종가가 이 캔들의 중심 정도 위에서 이렇게만 끝나주더라도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는 추세는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주봉을 봐도 이렇게 많이 내려왔을 때의 중심 부분, 자, 그 부분 우측 연장했을 때의 저항 부분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주봉에서도 역시 1010에서 1015포인트 이 부분 돌파력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고요. 반대로 이렇게 계속해서 박스장을 만들어줬던 이렇게 하방 부분 990포인트 전후반 이 라인을 깨면은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그림을 주봉에서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봉에서는 양봉으로 그리고 종가는 올려주고 끝났다라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RSI도 저점을 찍고 올라갔다가 살짝 내려왔을 때 저점을 올리고 그 다음에 위로 지금 상승 추세를 서서히 타주고 있습니다. 중간값인 50을 살짝 넘어가고 있고요. 자, 해서 너무 걱정스러운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상 그 어떤 것도 방향성에 대해서 100% 확신은 할 수가 없다는 점은 계속해서 그 사실을 인지를 하셔야 되고 이렇게 일봉과 주봉을 보면서 또 저도 브리핑을 이어나갈 테니까 그 방향성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을 하고 있으셔야 돼요. 나는 포트폴리오가 많이 정리가 되어 있다. 그러면 무작정 사는 것보다는 여기를 회복을 할 때 매수 고려, 현금에서 주식으로 가는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 나는 포트폴리오 이미 좀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기 돌파를 하면은 이제 좀 회복을 할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겠구나. 그렇게 올라가면은 그 위에 있는 1020포인트, 1030포인트가 저항이니까 여기를 저항을 맞으면은 일부 좀 정리를 하고 돌파를 하면은 그 위로 여기까지도 한번 볼 수가 있겠구나. 또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짤 수가 있고, 그죠? 또 반대로 내려갔을 때는 이 하방까지 위협을 한다면 정말 안 좋은 종목은 또 과감하게 정리도 하자. 이런 계획과 시뮬레이션을 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지수와 방향성을 확인을 하면서 계속해서 본인 시뮬레이션을 짜보고 자 해서 주말간에 이 방향성에 따라서 나는 대응을 할 것인가 그 시뮬레이션을 한번 잘 짜보고 계속해서 다음 주에 이 방향성에 대해서 촉각을 집중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결과 매매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